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우리 피부도 건조해지고 속건조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피부 수분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영양제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속건조가 생기는 이유를 피부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나 피부 안쪽에 계속적으로 뭔가 염증이 있는 경우 속건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려고 오일 막을 씌운다든지 앰플을 바른다든지 해서 촉촉하게 만든다고 속건조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근본적인 염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서 피부 건조증을 해결한다면 속건조가 훨씬 좋아지고 촉촉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영양제 3가지 기억하셔서 촉촉한 겨울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마리놀렌산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감마리놀렌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보충해 줘야지 되는데요. 피부과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주 치료의 보조적인 용법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보프림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감마리놀렌산은 피부 장벽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IgE라고 하는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염증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보조요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좀 건강하게 해줘서 피부 수분 손실을 줄여주고 그리고 피부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기전으로 피부 안쪽에 제가 말씀드린 속건조를 유발하는 염증 물질들을 줄여줘서 속건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버프린 자체가 그냥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드셔도 무방하지만 병원에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같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고 보통 이 감마리놀렌산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달맞이꽃 종자유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큰 걱정할 만한 부작용은 없지만 잘 안 맞는 경우는 구토나 트름이나 위장관 불편감과 같은 그 위장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섭취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한테도 편하게 처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연질 캡슐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까서 가위로 잘라서 요플레 같은 데에다가 안에 있는 것을 짜서 먹이기도 합니다. 보통 감마리놀렌산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의 그런 소양증이나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용량으로 감마리놀렌산 한 160에서 240mg을 하루 권장량으로 추천드리고 그것을 하루 2번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리고 호르몬의 그 밸런스를 맞춰줘서 여자분들 월경전 증후군이나 폐경기, 안면홍조 증상에도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면역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각질세포, 필라그린과 같은 그런 성분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균 펩타이드에도 작용을 해서 외부에서 세균 침입이 못하도록 탄탄하게 방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안쪽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역 반응들을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건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면 피부 장벽이 건강하게 재생이 될 수 있고 피부 안쪽에 여러 염증 물질들을 줄여서 가려움증이나 건조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 두드러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1000유닛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섭취하는 걸로 유효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라면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는 한 20만 유닛 정도의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데, 이렇게 20만 유닛 정도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시면 유효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매번 맞으실 필요는 없고, 초기 유효 혈중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만 주사로 맞으시고, 그 이후에는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유닛 정도 알약으로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내분비내과 학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제 젊은 층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햇빛만으로는 비타민 D 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유산균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의 한 70% 정도는 장 건강에 영향을 받는데요. 좋은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 건강이 건강해지면 우리 피부 면역도 정상화되면서 피부 상재균도 정상화되고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피부 안쪽에 염증 자체가 줄어들면 가려운 증상도 없어지고 속건조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 감마 리놀렌산과 유산균을 보조적인 요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의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역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산균을 꼭 먹이고 있습니다. 유산균 하면은 우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여기 이제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산균 자체가 들어있는 게 이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거를 선택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게 우리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유산균들인데, 이런 게 들어있는지 그 함유량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야지 되고, 포장 상태를 보면 대부분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유산균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포장 재질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유산균의 먹이거든요. 우리 식이섬유 같은 게 프리바이오틱스고, 그리고 요즘에 또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요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 유효한 산물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속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영양제가 치료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보조적으로 그런 증상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Better off